그 지난 시간에도 뭐 저희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벌써 이제 10억을 넘어서 12억을 지금 이제 돌파를 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야, 진짜 이제 서울에서는 정말 집 사기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뭐 정부의 고민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주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4월달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취임했죠. 예. 그러면서 SH공사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죠. 예. SH공사 사장을 김원동 씨를 이제 임명을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시의회에서 반대했는데 예. 김원동 씨는 유명하신 분이죠. 네. 전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부동산 건설 계획본부장. 이 양반은 또 문재인 정부의 부당 정책을 비판한 저격수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양반의 공약이 뭐냐? SH공사의 이윤까지 포함해서 예. 30평대 기준으로 강남은 5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정도가 적정하다. 예. 그러면서 아파트값으로. 아파트 그다음에 내년 초니까 올해죠. 올해 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시행 준비를 하겠다. 예. 청문회에서 선언했어요. 예. 이게 우리가 오세훈 시장의 뭐 신통기획만큼이나 예. 김원동 씨의 좀 대표 브랜드예요. 이 상품이 예. 토지 임대부. 토지 임대부 주택이죠. 예. 물론 이제 이게 그냥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근데 이제 SH 사장 대신 김원동 씨가 건물만 분양하면 대장동 특혜 막을 수 있었다. 예. 이게 뭐냐면 토지 임대부 주택이에요. 토지는 임대를 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김원동 씨의 전매 특허라기보다는 그렇죠. 홍준표 예. 그분이 반값 아파트값 부활한다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후보 과정에서 시세의 4분의 1에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 이재명의 분양형 기본주택도 토지 임대부 주택, 예. 윤석열의 원가 주택도 5년 후 매각 시 시세 차익 70%를 뭐 정부에 그러니까 자기가 갖는 거기 예.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토지 임대부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토지 임대부 주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뭔가 이 지금 집값 폭등에 만병통치약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은 김원동 씨는 이제 SH 사장은 구체적인 장소까지 얘기했어요. 강남구 세택 부지, 수서역 공용 뭐 주차장, 예. 은평구 혁신파크, 강남구 앳 서울의료원 북쪽 부지, 예. 뭐 송파구 앳 성동 구치소 부지, 예. 서초동 뭐 서초 성딘마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해당 지역에서는 결사 반대를 해요 지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반대를 하면 행정결차를 받기가 쉽지 않겠죠. 당연히 이 정승윤 강남구청장은 서울 의료원 부지가 얼마나 좋은 땅인데 거기다가 공공주택 뭐 3,000호 이거 말도 안 된다 뭐 이러고 지금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의문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옛날에 오세훈 시장이 했던 전세형 임대 예. 혹은 시프트하고 무슨 차이냐 아, 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중산층도 영구적으로 거의 살 수 있게끔 그렇죠. 해주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근데 어차피 건물은 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사실상 저렴한 임대 아파트 하지. 예, 예. 이게 무슨 그거냐? 내 집이냐? 내 집이냐? 분양주택이냐? 분양주택이냐? 뭐 이건 기본적으로 그러면 뭐냐면 솔직한 얘기로 하면 뭐냐면 분양주택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그냥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해야지. 예.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부분에서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뭐냐면 김원동 씨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정책을 좀 더 정합적으로 하려고 하라는 건데 예. 옛날에 한번 뭐냐면 2020년 7월에 어디 CBS의 김현정 뉴스쇼에서 나와가지고 예. 이창무 교수가 한양대 교수님이죠. 한양대 교수님. 그러니까 서초 강남에 뭐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거기를 풀어가지고 토지 임대부 주택을 하자. 이랬더니 예. 김원동 씨가 그린벨트는 안 된다.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엄청난 인구들의 협박 기능을 한다. 예. 사실은 우리가 그린벨트와 논밭, 임야, 농지를 개발하는 게 가장 싸게 그렇죠. 빠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분은 또 그것도 반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디서 토지 택지를 공급할 거냐 이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지금 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님도 최근에 그린벨트도 손보는 걸 갖다가 한번 예, 뭐 해보겠다.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결국은 그린벨트 손댄 건 오래됐어요. DJ 김대중 정부서부터 사실은 그린벨트를 야금야금 해가지고 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장기 임대
예. 임대제도 이게 시프트죠. 예. 이번에 작년에 이제 분양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임대한 예. 거죠. 거기 보면 서초구에서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예. 84제곱미터 이거 5가구를 모집했는데 전세금이 10억 원이었어요. 물론 이게 시세는 17억, 19억 하니까 반값이죠. 반값은 맞네요. 근데 여기서 다시 5억에 한다. 야, 이거는 너무 싼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받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량이 아주 많으면 예.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오세훈 시프트를 보면 이게 장기 전세 주택 예. 이 공급 계획이 오세훈 시장의 이건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지금 2007년에서 2021년까지 이미 3만 3천 가구가 도입됐고 예. 앞으로 2026년까지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예. 7만 가구 늘어나는 거 우리 좋죠. 반대 안 합니다. 한데 7만 가구의 장기 전세 주택이 는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임대 문제가 해결되느냐? 예. 과연 7만 가구 가지고 해결이 될 것이냐? 뭐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뭐 어쨌든 외국에 우리가 스웨덴, 덴마크 봤지만 전 주택의 20%가 임대 주택인데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거기는 민간 임대 주택까지 임대를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난 임대난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여러 차례 네, 저희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많이 드렸죠. 예. 그리고 결국은 맨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시프트가 인기가 없었을 때 소득 제한을 안 했어요. 근데 막 임대 주택에도 막 그 중산층들이 막 들어와 사니까 예. 결국은 뭐냐면 소득 제한 기준을 도입했어요. 2010년에. 그 당시에 뭐 우리 이명박 정부 때 흔히 이명박 정부 당시에 토지 임대부 주택이 집값을 낮췄다라고 우리 흔히 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설초의 LH 뭐 분양가 2억 원이었어요. 예. 근데 이 당시에만 토지 임대부 주택은 판매 조건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분양가가 최고 2억에 분양했던 게 16억씩 해요. 15억. 8배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거를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한 정치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에 분양받은 사람이 거의 뭐 다 자기가 로또 한 거예요. 정말 로또네요. 로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아파트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것도 불가능해요. 지난번에 변창흠 장관께서 이제 퇴직하셨지만 예. 토지 임대부 주택을 팔 때 공공에 되팔아야 된다. 예. 이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로또 논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변창흠 장관도 당시의 장관도 토지 임대부가 우리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시고 그렇죠. 법을 정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당시 어떻게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토지 임대부 주택의 경우는 4인 간 거래는 불가능하고 예. LH에만 매각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이제 별로 뭐 토지 임대부 주택을 갖다가 이명박 정부에 했던 거는 이런 규게 없다 보니까 개인간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 천정부지치고 그렇죠. 예. 처음에 당첨된 사람이 로또의 이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문제 또 뭐냐면 LH에만 매각해야 돼요. SH에서 공급하고. LH에서만 또 매각은 또. 네. 그러니까 물론 법을 이제 고쳐야 되겠죠. 김준유 교수님이 저 한국일보에 쓰신 건데 예. 반값인데 반값 잡는 토지 임대부 최초 입주자만 로또 뭐 이런 예.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토지 임대부가 마치 우리 한국에서는 뭐 홍준표 뭐 의원의 무슨 뭐 특출한 아이디어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죠. 예. 이게 싱가포르도 그 제도라고 했으니까 싱가포르만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면 여기 그렇지 않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캔버라, 영국,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다 웬만하면 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가능했던 게 이게 19세기 말 예. 주택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쪽도 유럽도. 예. 근데 당시에는 이 유럽 국가들 대부분 왕정이었어요. 그럼 토지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왕의 것이에요. 일종의 구구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을 할 수 있는 구구지가 많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모든 땅이 국유지면 국유지가 가능하죠. 토지 임대부 주택밖에 못 짓죠. 그다음에 중국, 홍콩도 따지고 보면 예. 다 토지 임대부 그렇죠. 주택이에요. 중국, 홍콩 뭐다. 왜냐면 사유를 인정 안 하니까. 근데 중국, 홍콩, 유럽에 토지 임대부 주택이 많은 나라가 예. 주택 문제가 심각 안 한가요? 심각하죠. 예. 자, 중국 토지 임대부 토지 임대기간 99년이라고 해도 그냥 다 그 거래돼요. 그렇죠. 사실상 뭐 거래되고 그다음에 홍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유럽도 보면 해보니까 학자들이 해보니까 별로 집값 안정 효과 없더라. 예.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당첨된 최초 입주자가 이거를 대개의 나라들도 그거를 환매 조건으로는 안 해요. 예. 되게 4인 간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그걸 너무
빡빡하게 해버리면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최초 하여간 처음 한 사람들은 완전히 혼자서 시대 차익을 독차지하는. 그래서 지금 홍콩, 중국이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너무 큰 기대는 버려야 한다는데 예. 지금 뭐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지금 오세훈 시장님하고 김원동 SH 사장님 조금 막 좀- 너무 크게 스피킹 아웃 해버리면 기대감이 너무 커버리면 실망도 그만큼. 실망이 그만큼 예. 크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왜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예. 집값만은 잡겠다 김현미 장관. 예. 그래 버리니까 사람들 정말 잡나보다 올라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지지율 70% 넘었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왜냐면 집값이라는 게 시장 경제 원리하에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케이 토지 임대부 주택 찬성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대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특수한 나라예요. 이건 60년대부터 독재 국가 일종의 독재 권위주의 국가에서 그렇죠. 예. 토지를 강제 국유화시켜 가지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하고 결합해서 하니까 그렇죠. 가능했죠. 저희가 뭐 그것도 뭐 네, 몇 번 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 근데 집값 안정의 최적화 모델 지금 내년에 아마 내년 올해죠 올해 대선 끝나면 이제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예. 막 결국은 이 최적화 모델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자만 로또 혜택을 준다. 이거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로 당첨되시는 분들은 큰 혜택을 얻는데 그걸 뺏을 수는 없지만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이게 누구를 위한 그렇죠. 제도인가 뭐 이런 근본적인 논란들이 있어요. 과연 이게 집값을 잡는 거냐 거냐. 아니면 상한제로 당첨된 사람들만 돈을 벌는 벌게 해주는 하는 거냐. 예. 그다음에 또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시장 효과가 있으려면 공급 물량 확대가 어떤 전제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우리 김원동 SH공 사장님도 임기가 뭐 3년이에요. 그렇죠. 예. 뭐 그다음 오세훈 시장 뭐 내년에 다시 또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뭔가 우리가 자기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거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번 머리를 싸매고 정말 모델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정말 이게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도움이 될수 되느냐. 있는가, 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예. 대책인가. 지금 사실 나오는 대책들이라는 게 대부분 약간 좀 대증요법 비슷하게 네. 이렇게 단기간에 좀 어떻게 뭔가를 좀 해보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김원동 씨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의 기본주택, 그다음에 윤석열의 성렬의 원가주택, 예.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예,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죠. 예. 한데 그걸로 일거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의 만병통치약은 제약을 아니지 않느냐. 아니냐. 예. 그럼 뭐 지금 서울시 지금 김원동 사장님 취임하셔가지고 민간 원가 공개를 첫 했어요. SH 원가 공개 해봤더니 수익률이 SH공사 수익률 55%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러면 SH가 55% 자기가 다 먹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로 해가지고 그 돈으로 한쪽에서는 돈을 걷어서 또 임대주택도 짓고 또 택지 개발도 하고 뭐 이런 그건 시프트도 사실은 이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장기 임대 점수 반값 아파트도.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분양 원가 공개라는 게 그러면 민간 건설업체로 민간 건설업체의 그 분양 원가라는 거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재무 결산서에 보면 나와요. 근데 민간 건설사들도 수익이 뭐 20-30% 나오는 건설사 거의 없어요. 뭐 한 10% 정도고. 그렇죠. 이게 워낙에 이제 뭐 민간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이 크니까 그러니까, 1년에 뭐 몇 조씩을 하다 보니까 10%만 해도 이익이 뭐 몇천억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수익이 나는 데도 있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새해 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제 뭐 어쨌든 가장 큰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작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젊은층 무주택자들한테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걸 주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뭐 저희들이 뭐 집 재테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도 사실 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네. 한 그런 모델, 과연 이제 물량과 예산과 네. 이런 것들이 과연 토지가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지만 부지가 이렇게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5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그 이상 네. 이 확보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텐데. 근데 김원동 사장님이나 막 오세훈 시장님은 뭐 5억, 3억 좋죠. 그렇게 아유. 해가지고 많은 사람 혜택 보고 그렇죠. 집값이 안정된다면 예. 좋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너무 구체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직까지는. 너무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서울시 주택국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직 서울시의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구체화된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찌 됐건 뭐 이제 새로운 정부 차기 정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차기 정부에서도 물론 토지 임대부 뭐 아니면 뭐 기본 주택이 될지 원가 주택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참 좋습니다. 근데 만병통치약을 구하는 예. 그런 좀 과장된 이펙트 효과에 대해서 과장된 그런 어드레스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시장 논리에 맞춰서 가면 물론 이제 너무 과하게 이제 시장 논리가 이제 과하게 과열이 돼서 시장이 과열이 되는 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찌 됐건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인위적인 어떤 참 어이없는 규제들이 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그것들만 정상화해 놓으면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굴러간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 사실,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올해도 하여간 여튼 좀 뭐 저런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좀 뭐 대선 과정에서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